예, 우리가 과일을 생산하면서 밀감을 대과 생산과 방브릭스 이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커야 좋습니까? 작아야 좋습니까?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큰 게 좀 나와야만이 해그릿이 잘 됩니다. 큰 게. 그럼 대과가 되려면 우리는 봄순을 굵게 키워야 됩니다. 대과가 되려면 여기에 봄순을 굵게, 봄순을 굵게 만들면 대과에 영향이 되고, 봄순이 길어지면 여름에 도장지를 적게 납니다. 그래서 이 대과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눈이 봄순이 나기 전에 연면시루에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봄순이 나기 전에 연면시루에서 잎을 두텁게 만드는, 이 봄순이 나기 전이라는 것은 무엽의 연면시루죠. 그린 2리터에 설탕을 5kg를 쓰면, 그러면 여기에 물 500리터 20단말. 미안하지만 그린이 뭡니까? 그 책이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해주면 잎이 두꺼워서 봄순이 굵게 나오는 기초가 됩니다. 요걸 2 내지 3회 정도 해주면 잎이 아주 두껍게 나와요. 그러면 봄순이 나올 때 어떤 지상부에 영향을 먹여야 되는데, 이 동작을 하지 않고 비료만 주면 봄순이 가늘면서 여름에 도장지가 엄청나 버려요. 봄순을 최대한 굵게 키워야 돼요. 그러면 여름에 도장지가 안 나고 해거리가 없어집니다. 봄순을 굵게 키워야 된다. 봄순을 굵게 키우는 것은 뿌리의 활동량이 없는 시기에는 지상부에서 연면시루에서 잎을 먼저 살을 찌워야만이 봄순이 굵게 나온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서 요 간격은 약 7일인데 7일 간격을 살포할 수 있는데, 맹물을 뿌리면 물을 뿌리주면 3 내지 4일만 해도 연면시루가 할 수 있다.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그 영양소를 뿌리로 계속 이동시키자만이 봄순이 힘을 받는데, 그럼 연면시루 하고 물을 뿌리는 거는 잎에 있는 영양소를 이동시켜서 잔뿌리에 영양을 공급해줘요. 그 잔뿌리 활동을 빠르게 동작을 시켜야만이 우리는 봄순을 굵게 만들고 비료를 충분하게 주도 도장지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봄에 연면시루 최대한 해야만이 여름에 도장지가 안 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비료만 줘가지고 이 식감만 맞추면 밀감은 쬐끔만 하고 도장지만 쫙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봄순에 잎이, 우리가 밀감의 잎들이 한 손가락 3개, 4개 넓이까지 나와야 됩니다. 간간히 굵은 놈. 요 잎의 넓이가 한 4지, 3지, 2지. 그럼 잎의 크기가 3지짜리가 좀 많이 나와야 밀감이 건강한데, 이파리가 손가락 2개 넓이 된 거는 밀감나무 힘이 없어요. 그럼 그 힘을 만들어내는 거는, 봄순의 잎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봄에 봄순 나기 전에 하는 게, 봄순 나기 20일 전에, 여기 봄순 나기 20일
전, 봄순 나기 20일 전에 우리는 계속 연면시비하고 맹물을 뿌려서 이 봄순을 굵게 끄집어내요. 그 봄순이 굵게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달리겠죠. 근데 봄순을 연면시비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뭐 꽃이 피고 요 단계에 잎의 두께는 과일의 셰포량에 해당합니다. 과일의 셰포량. 그런데 봄에 잎을 두껍게 만들어줘야만 과일 셰포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동작을 빼먹어버리면 과일의 크기라든지 봄순의 굵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해그리가 생겨요. 비료를 줬다고 해그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도장지 많이 났다고 해서 도장지 많이 나가지고 해그리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봄에 연면 시비를 잘해야만이 해그리를 막을 수 있고 대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그리를 못 막는 거는 우리가 그 나무가 봄에 적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해그리게 됩니다. 해그리를 못 막으면 우리는 찐빠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찐빠 일어나는 걸 잡아내는 거는 잎의 두께와 그 봄에 뿌리가 활동 안 할 때 지상부에서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연면 시비가 계속 이루어지면 아래 위에 과일 크기가 같아진다. 아래 끝이 작아지고 커진다 동시에. 그래서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해줘야만이 잎이 커지고 잔뿌리가 발달한다. 이때 잔뿌리만 발달시켜 놓으면 우리는 충분히 잘하는데 해를 주는 여기에서 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지금 잔량으로 남아있는 식물의 반찬 해를 줘요. 그래서 3월 우리가 봄철 나기 20일 전 요 시점에 기입이 돼 밑으로. 봄에 비료도 일찍 들어가줘야 됩니다. 상록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연면시비 해가지고 잎이 두꺼워지가지고 활동한다는 건 잔뿌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잔뿌리가 활동할 때 우리는 비료가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비료는 100평에 한 포 정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첫 비료는. 그 정도 먹고 나간 다음에 이식값이 맞아진 상태에서는 5kg나 뭐 3kg씩 자주 줘서 100평당 줘서 그 이식값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과일이 당도를 내는 거는 이 당도를 내는 거는 과일의 당도는 요소로가 나옵니다. 요소 비료. 밀감의 당도를 내는 거는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당도를 만들어내는 건 과일 당도로 만드는 건 요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달, 7월달, 8월달 요 사이에 NK 쭉 뿌리면 밀감이 더 많이 쪼개집니다. 토양 속에 있는 인상가리만 그냥 해도 되는데 거기에다 더 가중해서 우리가 NK를 더 주게 되면 더 더위를 많이 타서 많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더 되짚어야 된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7일 간격에는 할 수 있으나 맹물을 안 뿌리면 맹물을 뿌리면 보면 더 자주 할 수 있다. 여기 요 부분 대과 당도 과일 해그리 요 부분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받겠습니다. 해그리 당도 이 당도에서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잎 속에 들어있는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을 여름에 재배되는 우리
망감류 조생밀감들 불뗀 거 지금 따고 있는 것들, 걔네들은 잎 속에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잎은 두껍고 좋으나 과일 색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잎에 탄수화물 들어가 여기 진록 돌 때 있는데 색이 안 나는 거예요. 이때는 색 안 나는 건 어떻게 해서 색을 낼 거냐? 이파리에 들어있는,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과일로 보내고 잎을 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려면 요 시기에는 염화가리를 연면십이 요 단계를 써서 잎에 있는 걸 과실로 보내버리면 잎이 얇아지면 함수량이 줄어들면서 당은 그냥 올라가면서 색도도 그냥 나옵니다. 지금 수확하는 여름에 무가온도 좀 빨리 따는 그 조생밀감들, 요 과일들이 색을 내는 방법, 당브리스를 한 번에 많이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키위 같은 종이 건물증이라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무게를 달 때 과일 속에 당이 높아야만 무게가 늘어나거든요. 그걸 늘리려면 그 잎에다가, 잎이 싱싱한 잎에다가 염화가리를 살포하면 되는데 얼마를 쓸 거냐 이거거든요. 얼마를. 색이 안 나는 과일들은 잎이 두껍습니다. 키위가 건물증이 안 나온 거는 잎이 두꺼워요. 그러면 얘네들은 염화가리를 3kg에서 많게는 5kg까지 연면실에서 잎에 있는 탄수화물을 과실로 보내고 잎을 얇게 만들면 뿌리가 영양을 적게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이 더 많이 올라가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타이백을 깔은 거나 타이백을 안 깔은 것 차이는, 타이백은 열을 가해서 역온도를 올려서 역온도를 올려서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과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색이 빨리 나는 거예요. 그럼 타이백을 안 깔고도 우리가 과일을 봄에 노지 밀감을 많이 키워서 빨리 수확하고 싶으면 잎에다가 염화가리만 살빼서 잎에 있는 것을 돌려버리면 됩니다. 과일을 염화가리 그 100평당 주는 겁니까? 아니면 25말당 연면실이기 3 내지 때문에 5kg를 타라는 말이에요? 연면실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는 이미 토양에 우리 제주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100평당 3 내지 5kg를 아니요. 연면 시비를 할 건지 20단말에 3 내지 5kg를 놔서 연면 시비를 할 건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돼. 연면 시비라만 하니까 못 따라 먹잖아요. 물 500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25말. 예. 20단말에 예. 두 마리. 20단말에 예. 연면실에서 잎에 있는 탄수화물 이동을 시키면 돼요. 얘들은 탄수화물 이동을 제일 잘하는 게 염화가리입니다. 염화가리가 순도가 제일 높아요. 염화가리가. 그 염화가리 한 개를 가지고 사용하면 우리가 농자재비가 거의 안 들어요. 얼마에. 염화가리 한 포크에 많이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 농도를 다른 제품으로서 따라갈 게 없어요. 따라가지고 양이. 이게 염화가리가 64%거든요. 그럼 3kg 넣으면 368, 1.8에 그 다음에 600g이니까 1.8kg 그 다음에 432 그럼 약 2kg 정도에 해당되는 가리량이에요. 그럼 이런 제품이 안 나와요. 우리 농업에 쓸 수 있는 제품이 연면 시비를 하는데 물 500에 순수 질량 분자량이 2kg에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가격 제일 싸고 과일 색 잘 내고 당분수 끓여올리는 건 마지막에 잎이 두꺼울 때 해라. 잎이 얇은 것들은 노랗게 한 것들은 미리 크다가 당 다 올라가요. 밀감나무 노지 돌박이에 심긴 건 당 먼저 올라가죠. 나무가 죽으려 해서 그렇지. 그래서 잎에 있는 걸 갖다가 가실로 전이를 시키고 잎을 얇게 만들면 무조건 색 난다. 몇 번 해야 됩니까? 예? 횟수 몇 번? 횟수에 될 때까지.
언제부터입니까? 연면십이 언제부터? 과일이 충분히 컸을 때. 지금부터는 짧은 시간 익혀야 될 때. 과일이 다 크고 나면. 몇 번 정도? 몇 번이야? 망감류 기준 언제? 시기적으로. 망감류야? 예. 우리가 딱이 망감류는 많이 달려있고 기간이 좀 충분합니다. 기간은 온도도 낮고 그건 한 달 전부터 해야 될 것이고 한 달 전부터 쪼개져. 딱이 한 달 전. 예. 수확 한 달 전? 그렇죠. 그 쪼개보내면 되고 그럼 마지막 딸 때만 품질 좋은 지으면 되거든요. 따는 한 수확 시기를 땡기려면 이걸 더 땡겨야 돼요. 수확 시기를 땡기려면 이걸 더 땡기면 돼요. 그리고 망감류 온도를 낮추지 마라. 10월달 이후에 온도를 절대 낮추지 마라. 붓군다. 높아야 붓는 거 아닌가? 개뿔. 잘못 배워가지고 저한테 아니 온도가 높고 습하면은 붓는다고. 다음에 꽃도 안 오고 유수비를 주고 온도 높이니까 산 잘 빠져. 우리는 질소가 많으면 맛이 없다고 막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질소를 주본 적이 없잖아요. 질소가 많으면은 맛이 없다고. 막 쫓겨 주다가 안중에 먹고 없어서 그래. 배고파서. 배고파서. 금방 꼴딱 먹고 없어서 배고파서 그래. 척정기준으로 척정해보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하거든요. 그 조천에 우리 문양필 맹장님이 노지 밀감에 요소비를 천평에 130% 주니까 당분수가 15%에서 18%까지 나와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제주도에서 상을 몇 번 탔을 건데 그러면 소문났을 거 아닙니까? 났어요. 조천 농협 이사. 그 뒤에 앉아있는 분이 지금 봄에 그 하우스에 100평인가 요소 한 포 다죠. 10포 줬어요. 100평에 10포요? 예, 10포 주면서 그 앉아있네. 100평에 10포요? 예. 요소 필요가. 천평이 됐구나. 100평에 10표 주고 크면 1000평에는 100%를 줘야 된다는 건데 1000평에 1년 내도록 주면 많이 주면 100포 이상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 측근이 비료만 주다 보면 요소만 줘야 되니까 요소만. 맞습니다. 복합비는 필요 없어요. 복합비를 주는 순간에 반찬이 늘어나가 또 농사 조리. 지금 퇴비 주고 복합비를 주는 것 같으면 아들 손주한테 욕 티백에 드는 게 돼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 밀감밭이 인상갈이 가다로서 오염이 돼서 앞으로 농사가 안 되는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NK 주고 복합비를 주고 퇴비 주고 그 답이 없어요. 몇월 달까지 요소 줍니까? 요거 망감류는 수확 한 40일이나 50일 전까지 주면 돼요. 망감류. 그래. 저 극조세인 경우에 뭐 유라실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연중도 1.5는 그 말이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중 요소비를 계속 주고 마지막에 색 낼 때 일찍에서는 색이 나지 않습니까? 색이 유리팅팅이 나죠? 10%께 그 놈을 갖다가 염화가리를 냈다 쳐가지고 100 돌리면 색깔이 노란은 딱 튀어나와요. 좋은 방법이구만요. 네. 요게 아주 간단하고 돈 적게 드는데 물을 주면 물을 못 먹게 만드는 방법은 잎 두께를 얇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잎 두께 얇게 만드는 거는 잎 속에 들어있는 설탕 요 탄수화물을 쫓아 보내서 과실로 보내고 잎을 얇게 만들어버리면 뿌리가 영양을 적게 먹기 때문에 물을 적게 빨고 와요. 그럼 순간적으로 당은 당대로 올라가고 색깔은 색깔대로 가지고 이게 완전히 완벽해지거든요. 그 요마가리 요것만 하면 돼요. 여기에다 다른 걸 넣으면 안 돼요. 다른 걸 넣으면 잎이 안 나빠지거든요. 또 영양이 늘어나면 좋다고 여기 설탕을 또 넣읍니다. 그럼 설탕 넣으면 잎에 가서 탄수화물이 돼요. 그럼 잎이 두께를 얇게 만들어야만 색은 잘 난다. 빠른 시간에. 우리가 밀감을 잘 키우려면 봄순을 붉게 만들어 해그리가 없다. 봄순을 해그리가
그럼 해거리가 없으려고 하면 땅속에 비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 비료는 식물에 밥이 70% 이상 돼야 되는데, 기술센터 토양분석 가면 표는 잘 나와요. 거기 보면 식물에 반찬만 있지 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 잘 지라고 많은 충고를 받아들이는데, 내보고 농사 잘 지라고 하면 그 사람 욕하는 거예요? 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없어요, 기준이. 잘 가르쳐주고 농사 잘 지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어느 강사든지 서가지고 올해는 대박 나십시오.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가르쳐 준 거 없는 강의를 들은 거 이때까지. 제주도 밀감밭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토양에 얘가 뭘 먹고 있는지부터 기초부터 나와요. 이 시각 나와요. 그래서 식물에 스트레스 주지 마라. 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이야기하면 진짜 무식해. 얘들은 스트레스 절대 안 받습니다. 장애냐 비장애냐 덕이냐 중간이냐 실이냐 뭐 욕실밖에 없지. 식물이 톱 들고 와서 야 백까 말까 이러면 밀감나무 끄떡끄떡 놀래면 안 하죠. 식물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장애냐 비장애냐 덕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드향을 가을에 생내려고 염화가리 뿌렸다. 껍데기만 톡. 온도를 못 맞춰놨고 온도를 안 맞추고 잎에다가 염화가리 쳐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데기만 커가지고 완전히 붓고버리겠죠. 생육 실 온도가 있는데 우리가 질소 이동이 7도 7도 인산이 16도. 그러면 16도 이상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칼슘, 마그네슘 요 사이 들어있고 12도, 14도. 그러면 우리가 얘들을 레드향을 안 붓게 만들려고 하면 낮 온도를 28도나 30도 올려줘야 저녁에 온도 낮아지면 맞아지는 거죠. 그러면 안 붓거든. 엊그저께 성산에 농가에 가니까 작년에는 레드향을 많이 버렸어요. 붓고가지고. 근데 올 봄에는 레드향 하나도 안 버렸어요. 온도를 23도로 잡아놨거든요. 23도도 약해요. 한 28도로 잡아주세요. 그럼 28도가 잡아주면 잘 크고 안 붓고 나무가 힘이 있어가 해결이 없어지고 다 좋아지거든요. 근데 10월달 이후부터 온도를 항시 잡아줘야 돼요. 온도 떨어지면 낮 온도가 떨어지면 낮 온도를 28도로 잡아줘야 된다. 12월달에 궁천 같은 거 늦게 따는 거 있잖아요. 1월달, 2월달 따는 거. 그거 12도, 13도 맞추면 전부 붓고버려요. 20도 이상 맞추면 절대 안 붓고요. 카레향 그거 다 붓고가지고 맛대가 없잖아요. 그 카레향을 가수원 전체 안 붓고 놈 찾아라고 1000평짜리 밭을 다 돌아다녔어요. 한 놈이 안 붓고서요. 왜 안 붓겠어요? 땅바닥에 대가지고. 땅이 대기가 떳떳하니까 이놈 안 붓고서요. 궁천도 밭이 많이 붓겠는데 궁천 나무 밑에 비료포대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은 거 있죠. 묘목을 한 그루 키우고 있어요. 여기에 밀감이 하나 땅이 대기가 있는 거예요. 요놈만 안 붓고요. 온도 떨어뜨리면 무조건 붓고요. 묘목 심는다고 비료포대 흙을 요렇게 치워놨잖아요. 여기 묘목 하나 서 있고 요 가지가 늘어지고 여기 밀감이 하나 딱 대기가 있는 거예요. 안 붓고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온도를 떨어뜨린 순간에 맛없는 밀감 만든다. 맛없는 밀감. 그 붓은 거 치고 저장 잘 되는 것 없잖아요. 붓으면 저장 잘 되고 맛도 없고. 그래서 10월달 이후에 온도를 여름처럼 온도를 우리가 한기 온도를 25도나 잡아가지고 여기다 28,
8도가 더 좋다. 온도를 유지시키라고. 그러면 밤 온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밤 온도는 12월달 1월달 되면 뭐 10몇 도로 떨어지죠. 그럼 떨어지도 저녁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붓은 것이 없어진다. 붓은 것이, 부피가. 해거리를 없애는 방법하고 당도를 올리는 방법하고 핵내는 방법하고 산을 빼는 방법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질문. 산 빼는 방법은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유목으로 치고 살까 당도를. 생나는 거. 색하고 그렇죠. 맞지. 이 색도 나고 산도 빠지고 산도 빠지고 당도. 산이 빠져야. 색나면 산 잘 빠져요. 아주 단순합니다. 잎에 있는 영양소를 쫓아보내 과일로. 과일로 쫓아보내 잎을 얇게 만들어버리면 색, 산, 당 다 나와요. 연마가리는 몇 번 연면 시비 몇 번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될 때까지. 색깔 날 때까지. 너무 농도를 세게 해가지고 한 방에 조지는 안 됩니다. 한 방에는 며칠 간격.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요 농도를 더 올려도 되고 여름에 8, 9월 달에 되게 덥잖아요. 그때는 요거 세게 치면 이빨 타버려요. 여름에는 최고 맥시멈에 3kg 봐야 되고 그 이하도 해야 돼요. 여름에는. 그래서 염화가리 단제를 써서 단순하게 최소 비용으로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거리를 막고 이렇게 하는 것들 부피가를 막는 거 부피가는 저온 피해다. 저온 피해. 그래서 부피가를 발생 안 하려면 망감류에서 온도를 23도 이상 약 30도까지 유지시키라. 또 겨울에 그 정도 맞추려면은 그 난방비가 엄청난데 불 안 떼고 올려. 불 떼지 말고. 불 떼지 말고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불 떼지 말고 해라 이 말이죠. 넘어가시죠. 예. 알았습니다. 불 떼지 말고 온도를 유지시키라. 그걸 어떻게 불 안 떼고 저 겨울에 1월 달에 그걸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르쳐드릴게요. 낮에. 된 날만 되고 안 된 날 안 돼도 괜찮다. 밤에는 온도 떨어져도 괜찮고 낮에. 초저녁에 여기 온도 올라가 있으면 초저녁에 일을 다 해가지고 밀감이 안 붙을 에너지는 다 만든다. 예. 그 온도가 흐린 날 그것도 괜찮다. 그래도 가자. 불 떼지 말고 해도 충분히 다 된다. 개폐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낮에든 밤에든 개폐를 하지 말아야 그거가 올라갈 거예요. 알아서 옵니다. 옆지를 드는 순간에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예, 옆지 내리고 그 다음에 온도를 유지시키라. 그러면 볶으면 무게 잡기나 하고 소비자 싫어하고 볶았다 자체는 나무가 골고 있다 소리예요. 영양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일의 영양을 빼먹고 있거든요. 과일의 영양소를. 그래서 부피가를 막아야 된다. 부피가를 막는 방법은 23도를 맞춰도 되고 그거는 그 하우스 자체를 가지고 온도를 조절해야지 불 떼지 말고 안 떼도 괜찮다. 당도 올리기 위해서 물 관리 단수하거나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됩니까? 왜 단수해? 높은 기술로. 제주도 들어가 제일 먼저 막은 게 단수하지 마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 행동은 우리 제주에서 매뉴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자란 밀감 매뉴얼. 그 매뉴얼에 마지막에 가서 단수를 할 게 아니고 잎에 있는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있대. 줄이는 방법은 염화가리 한 가지라. 제일 쉽지 않는가요? 물을 잘라버리면 아가 비실비실 죽더라고요. 아니 갖다 농사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밀감 무조건 커야 1등이다.
엊그저께 남원에서 황금을 하고 한 궁천 가온행거 한 봉다리 얻어가서 먹으니까 한 사람은 먹고 한 사람은 까니까 까는 사람이 따로 못 까. 이 쬐끄만 거고 까기도 전에 다 먹기가 없어. 작은 거는 까먹다가 배고프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큰 거를 상품해야 되지. 요 쬐끄만 걸 가지고 그러면 생산량도 감사하지만은 해거리가 동반하는 거예요. 해거리가. 그래서 해거리를 없애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여기까지 부피가까지. 또 여기 질문 있습니까? 당도가 안 올라가거나 색이 안 나는 분, 산이 안 빠지는 분. 제주도에서 망감류 재배하는 농가에 예. 이 황금알 농법을 적용해가지고 적용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좀 이따 우리 맹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살림에서 맹장님 오셨습니다. 가리 가다 돼가지고 죽 안 나면 살리는 방법. 예, 그거는 저거 시간 마치고 우리 맹장님 소개시켜 드리면 다음에 그쪽으로 뭐 많은 교류를 해도 되고 제가 없는 시간에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맹장님을 3분을 위축했습니다. 키위하고 밀감하는 문양필 맹장님 조천에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참석하신 강순종 맹장님은 한림에서 레디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남원에 또 현철, 거기는 하우스 감귤, 로지 감귤 맹장님으로 위축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동급의 실력자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를 초빙하든지 현장 교수를 초빙해서 많이 지도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 당부리사고 부피가 이해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요것도 이제 제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순종 맹장님 모시고 잠깐 우리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